1990년 어느 날 밤 가라오케에서 2시간 만에 한 달치 봉급 50만 원을 술값으로 날린 두 형사. 이들이 술값 대신 꺼내놓는 건 형사증, 총, 수갑, 수색영장 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해결해온 두 형사.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불법 영업으로 소문난 이곳에 시경 검찰반이 급습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바로 당신들이었구만. 서장은 불법으로 부를 축적해둔 김영사는 파면시키고 조영사는 가난한 서민 아파트에서 홀로 고생하며 실수로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 형사, 자네같이 훌륭한 경찰이 어쩌다 이번 일에 개입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자네 아직도 7평짜리 사글세로 살고 있다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 뭐 그렇겠지. 실수는 실수니까 가벼운 징계는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 더욱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악수나 한번 하지. 서장님 감사합니다. 가벼운 경고만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조영사는 이후로 새 파트너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 다 와야지.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강영사는 이날부로 조영사의 새 파트너가 됩니다. 춥고 배고픈 직업이야. 그런 것들은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영화 많이 봤구만. 신참이라 그런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강영사는 이 나라의 진정한 정의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무 첫날부터 조영사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준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지. 이런 것이 범죄의 온상이죠. 지원 요청 안 해도 될까요? 나 혼자 해먹기도 바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더니? 들어가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 벌었잖아. 박 사장, 나야 조 형사. 식사는 했어? 메뉴야 박 사장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나야 생선회를 좋아하지만 말이야. 인사나 시킬 겸 전화한 거지. 저 강영사님이라고 하셨죠? 저 카드도 되지. 이거 왜 이래 우리는? 아이 그러지 말아 좀. 그는 형사로서는 엄연히 금지된 모든 비리 행위들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더는 참지 못한 강형사는 그에게 비리 형사로 고발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경고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정석인 강형사에게 당황한 조영사는 테스트할 겸 그에게 소매치기 사건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편하게 대중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넌 분명히 날 치겠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피로를 다 풀고 와보니 조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조영사가 직접 나서 도움을 줍니다. 이 자식이 안 본단 말이지. 저거 네가 주순 거지? 아니요, 날치기 한 건데요. 저서 꾸밀 줄 알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강형사는 멘붕을 겪게 됩니다. 정과 7번 주활동무대 강부동 먹자골목. 조영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안락한 형사 생활에 강형사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수사 중 다시 돈을 챙긴 게 들통나자 강형사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뭐 하는 거냐? 잠깐만. 바다 걸렸어? 야, 좀 빨리 좀 쳐라 좀. 아, 이게 참 답답하네. 자연사 보는 일 좀 시켰어. 뭔데? 아, 우리 먼저 가자고. 강영사, 저 설렁탕 집으로 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궁리를 하다가 때마침 해결책을 찾아낸 조영사. 그럼 돼 있습니까? 좋아. 나 당장 사표를 쓸 테니까 대신 이놈 좀 맡아주겠어? 없다니까. 널만 죽고 싶어? 그래, 죽여라. 죽여. 야, 죽여. 너 신참이 취재 중인데 고문을 하는 모양이죠? 뭐야?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어. 아니 자기가 이 자식 당장 구속시켜버려. 아니다 이 자기. 내가 이 일을 무마시켜 줄 테니까 자네도 고발을 취소하지.
경찰을 때린다. 이번에도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해결한 조영사는 강형사와 함께 20대 여성의 살인사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체를 처음 본 강형사가 비위가 약한 걸 알게 된 조영사는 그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아주 회를 쳤구만. 하루 정도는 지났군. 이봐 강형사, 뭐 잘못 먹었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점심을 아직 안 했군. 뭘 먹으면 좋을까? 내장탕. 이번에는 수원이라는 여성을 강형사에게 접근시켜 봅니다. 그녀는 스토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강형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합니다. 조영사는 모르는 척 이 일에 빠지고 정의감 불타오르는 강형사는 그녀의 집에 방문하여 스토커의 협박 전화를 대신 받게 됩니다. 너 이번엔 아주 죽었어.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젠 제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때 입은 상처라고요. 아무래도 변태 성욕자 소행인 것 같아요. 수원은 오늘 밤은 너무 무섭다며 강형사에게 함께 있어주길 애원합니다. 무서워요. 놓지 말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범인 잡는 것만 경찰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주민이 불안에 떨면 안심시켜줄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박 사장이 보낸 여자였습니다. 물론 조영사가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강형사는 박 사장을 찾아가 자신은 어린 여자가 좋다며 18세 이하의 여자를 부탁합니다. 박 사장은 그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곧바로 미성년자를 데려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형사는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손 좀 주실래요? 뭐야, 손 달라는데. 아가씨 손 말고. 아이. 따라오십시오. 따라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좋아. 네가 따라와. 이렇게 연행된 박 사장은 야 사과를 없는 놈 하며 본인이 더 당당하게 경찰서를 향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접대해온 형사나 반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맙니다. 형사, 그 지문 조회 어떻게 됐어? 아이고, 과장님. 아이고, 이 박 사장 웬일이요? 그래? 아니 살인 사건 앉아서들 해결할 거야? 아니 조영사. 아니 최반장. 아니 최반장. 조영사. 조영사. 조영사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넣을 사람이 없다고 믿고 강형사와 1대1로 대면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거든. 나를 쳐라. 한편 지난번 젊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비상이 걸리고 맙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하면 진급을 한 달 앞둔 서장에게도 골치 아픈 일이 되고 맙니다. 마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형사는 우연히 수원이 의문의 남자에게 납치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는 바로 수사 중이던 여성 살인범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수원을 구해낸 강형사는 그녀와 결국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직하게 정의를 지키었던 강형사도 결국 여자를 만나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요? 이거 워낙 단서가 없어서 힘 꽤나 들겠구만. 그 쉽진 않겠네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안 가지시면 제가 다 씁니다. 처음으로 조영사와 돈을 나눠 먹은 강형사. 이것은 조영사에게 듣던 중 반가운 일이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강형사는 지나쳤습니다.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우리들만의 룰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룰.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요? 김 사장? 나야 강형사. 식사는 했나? 마침 잘 됐구만. 그러다 강형사의 정보원이 이상한 물건을 훔치게 됐다며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약이었고 강형사는 그를 돌려보내며 조영사에게 이번 건 같이 해먹자고 제안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항상 안전하게 비리를 저지른 조영사 입장에서 이번 제안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 죽일 작정이야. 하지만 강 형사의 설득에 넘어갔고 마약을 찾고 있던 범죄 조직에게 연락하여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과 약속 장소를 정한 강 형사는 자신들은 총이 있으니 기껏해야 방망이와 사시미를 들고 올 그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조 형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총기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총이잖아. 야, 총알 없어. 뭐가 임마? 내가 두목이잖아, 이 새끼야. 서로 당황해하던 중 조 형사가 먼저 총에 맞아 쓰러지자 강 형사는 마치 주윤발이라도 되는 것처럼 녀석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다행히도 방탄조끼를 2개나 껴입어 죽지 않은 조 형사는 너무 위험한 일에 자신을 엮은 강 형사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강 형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충성! 왜 그래? 전 맹세코 앞으로 진심으로 선배님을 존경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조 형사는 반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청출 어람처럼 강 형사는 남들 10년 넘게 걸려 타락하는 걸 10개월도 안 돼 더 크게 타락하는 엘리트 형사가 되었습니다. 조 형사가 반장이 된 이후로 강 형사에게는 이 형사라는 신참 파트너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강 형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형사 역시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경찰이 됐나? 폼 나잖아요. 지원 요청 안 해도 될까요? 나 혼자 해먹기도 바빠. 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 뭐하다니 돈 벌었잖아. 넌 뭘 좋아하니? 야, 너 왜 그래 임마? 신참하게 맞고 당황한 그는 이 형사와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결국 후배에게 고발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 강 형사.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될까요?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1993년작 투캅스. 그런 것들은 정의롭게 구독자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 한 명인 박중훈이 출연한 작품 총 2편을 먼저 소개했었습니다. 마누라 죽이기 할렐루야. 그만큼 90년대 한국 영화 흥행에 박중훈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단순히 재미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투캅스에서 보여준 경찰들과 사업가들의 비리, 박봉에 시달리는 현직 경찰들의 현실, 사람이 만든 법의 맹점, 또한 당시 교회 집사면서도 교회 생활과 사회상에 달랐던 조 형사의 이율배반적인 삶, 이것은 곧 영화 할렐루야하고도 이어지며 교회 성도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명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걸, 정직한 경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찰도 있다는 걸,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만 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적당히 해먹어야지. 영화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담아 우리에게 희극 또는 비극으로 현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식사는 했나? 영화를 재밌게 또는 슬프게 보다가도 끝에 가서 양심의 찔림이나 고민,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영화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거 흥행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8, 90년대 문화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의 스타가 되기 전 인기 배우들의 조연, 단역 활동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시간 날 때 영화 투캅스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재미는 보장합니다. 이왕 이렇게 소개한 거 다음에는 투캅스 2도 소개해볼까요? 여기부터 시작하지. 이런 것이 그럼 범죄의 원상이죠.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손 좀 주실래요? 뭐야, 손 달라는데. 아가씨 손 말고.